네, 네. 감사합니다. 강의를 안 하는데요. 보통 이런 거를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형당뇨병 환자분들이 여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인분들이 많이 모여서. 근데 아예 없지도 않을 것 같고 저희 환자들도 왔기 때문에 한 그래도 한 10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장애 등록이 되잖아요. 일형당뇨병이나 C-펩타이드 0.6 이하. 어떻게 해서 이거를 지금까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김광훈 의장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한 10분 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투석 받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투석 받지 않는데 2012년 12월 24일 날 처음 투석 받을 때 카테터라고 이제 이 가슴에 긴급 투석을 받았기 때문에 카테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영정 사진을 쓸 수도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찍었던 건데요. 지금 이제 이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91년도에 당뇨병이 발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당뇨병하고 좀 다른 일형 당뇨병인데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레이저를 많이 해서 시각장애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2005년 11월에 한국소아당뇨인협회를 설립을 하게 됐고요. 2012년에 뭐 투석 시작했고 19년에 이제 신장 퇴장 동시 이식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래 저래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상 받고 이런 정도 말씀이고 당뇨병 학회에서도 특임이사로 제가 4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췌장장애 인정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김대중 교수님과 저 같이 만든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제기와 초기 활동, 그다음에 뭐 연구를 통한 개발, 대국민 홍보, 그다음 신선을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2018년에 시작을 했어요. 장애에 대해서. 당뇨병이 장애냐 물어볼 때 저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일형당뇨병 장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들은 항상 합병증이 되고 나서 신장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 눈이 안 보이거나 할 때 장애가 돼야 된다 그러고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세법상 장애인도 막 발급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처음에 시작했던 게 2018년에 대한당뇨병연합, 그러니까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2005년에 설립을 했지만 2015년에 거버넌스 기관인 대한당뇨병연합을 저희가 설립을 하고 1차 토론회를 저희가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때 1차 토론회가 소아당뇨인협회에서 하지 못했던 일형당뇨병의 희귀 난치성 질환 등록을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이제 이때가 왜 일형당뇨병이 희귀난치성 질환이 안 됐냐는 건 2만 명 이하여야 되는데 2만 명이 넘어서 안 됐던 거였고요. 그때 지금은 서미야 국회의원이었는데 우리 일형당뇨병 가족이에요. 조카가 일형당뇨병 환자고 이제 장애인이자 아마 최초의 인권위원까지 하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공식 패널도 아니셨는데 플로어에서 아니 이거의 희귀난치성 질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가 등록이 돼야 된다. 이게 영구불멸의 장애인데 왜 영구불멸의 장애가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마음속으로만 갖고 2010년부터 얘기했던 게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TF팀을 만들었고요. 2021년에 이제 이런저런 토론회를 하고 법안도 만들고 하다가 아예 연구팀을 대한당뇨병연합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TFT를 만들었고요. 2021년 처음에 거기에 이제 뭐 김대중 선생님, 박서구 원장님, 그때 당시에 당뇨병 학회에는 보험의사가 김종화 선생님이셨고 그 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 소아과니까 김재현 교수, 이제 조영미 선생님 후배가 될 텐데 서울대 김재현 교수가 그때 소아냄비학회 보건의사라 책임연구원에서 만들었고요. 2021년 2월에 그래서 대한당뇨병 주도로 췌장장애 장애인 인정의 필요성과 근거를 위한 연구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활동도 시작을 했어요. 이제 톡톡투요라고 이제 조영민 선생님 후배가 될지 선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지단 기자님이 후배입니까 이지단 기자님? 예, 이지단 기자께서 이제 췌장 얘기 듣고 이제 이걸 이제 방송을 저희가 송출했어요. 그래서 일형당뇨병, 췌장이식 등 중증 췌장 질환도 장애 인정해 달라는 거를 이게 이제 저희가 톡톡투요로 동아일보하고 연결된 미디어에서 저희가 발표했고요. 칼럼도 계속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이제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또 2편을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당뇨병 환자가 생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오한진 가정의학회 회장, 그다음에 보건교사의 강유교 회장, 그다음에 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윤 교수, 여기 있던 김영지 선생님 어디 있어요? 좀 일어나 보실래요? 김영지 선생님 밖에 있으신가? 저기 밖에 있는 김영지 선생님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해서 취업 과정, 그다음에 뭐 일형당뇨병 어려움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8개 기관입니다. 당뇨병학회, 소아내분비학회, 내분비학회 등 해가지고 여야, 그 다음에 그때 3당까지 전부 다 이제 뭐 10대 과제를 냈는데 뭐 교육 수가 그 다음에 뭐 의료인 증원 이런 게 있지만 1호 공약으로는 회복불과 중증 당뇨병에 대한 췌장 장애를 신설, 이걸 저희가 1호 공약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었기 때문에 3당이 저희가 했고요. 한 번은 당뇨병학회 사무실에서, 한 번은 국회회관에서, 한 번은 국회 본관에서 이렇게 3번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는 이제 여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소아청소년 청년 당뇨병 법안을 한번 상정해 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협회장이 이필수 회장 오셨고, 원규장 이사장 오셨고, 정윤석 이사장 오셨고, 박철영 이사장 오셨고, 구민정 간호사회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사회복지협의 회장 김성희 장관,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그 다음에 이명수 여당, 전해숙 야당 이런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대표 발의는 했습니다. 통과는 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와서 1차 간담회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어린이병원 팀하고 저희하고 하게 돼서 다양한 의견을 해놓고 복지부에다 과를 만들까 뭐 여러 가지의 논의를 했고요. 이제 이게 확대가 돼서 2차 간담회는 이제 남부터미널에서 공식 간담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뇨병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 차관 간담회를 크게 했는데, 이때 이제 당뇨병 연합에서도 갔었고 환자인 소아당뇨 협회에서도 갔었고 뭐 그 분당서울대 김재현 교수 등이 참여했는데, 당뇨병 이거는 이제 그 뭐 다른 거를 탓을 게 아니라 타기관, 당뇨병 학회, 내분비학회, 소아내분비학회 등은 모두 중증 난치, 그 다음에 산정특례를 원했는데 저만 유일하게 당뇨병 연합에서 중증 난치보다 췌장질환 장애 인정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력히 역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인정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6월에 선거였는데, 서미와 아까 이한 그 장애인 서미와 우리 그 당뇨 일형 당뇨 가족 그 부모 그 이모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비례대표 1번으로. 그래서 바로 그 당선인 신문부터 저를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때도 당뇨병 학회부터 모든 분들 했고, 또 이때는 다행히 그 전 때에 낙선하신 뭐 이명수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까지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애 인정하자고 기자회견을 해서 즉각적인 조치해서 장애 인정 보건 그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안 질의를 이제 서미아 의원이 그때 당시 조규용 장관한테 했습니다. 뭐 이제 뭐 해달라니까 기준 개선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를 긍정적 입장을 하도록 서미아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대중 교수님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구민정 간호사하고 제가 이제 가게 해서 이제 필요성, 그다음에 일형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자체였습니다. 2025년 와서는 지자체에는 지자체 권한으로 만장일치를 하면 자기들이 만장일치를 건의문을 채택하는 게 있어요. 만장일치가 돼야만 됩니다. 광역 지자체에서.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실부터 몇 군데, 13군데를 자기들 그 의회 이름으로 낼 수 있는데, 충남도 의회에 저희가 가서, 여기 김대중 교수님도 계시지만 만장일치 30분이 해서 충남도 의회에서 대통령실부터 뭐 의장, 뭐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전부 다 올리는 장애 인정 필요하다는, 이렇게 해달라는 저희가 지자체 만장일치권을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장애 연구 결과가 끝났어요. 연구를 다 끝냈어요. 20개 병원과 2개 단체에서 857명 해서 97.8%가 장애 인정을 한다는 얘기로 해서 이제 연구 결과 기자회견을 한 번 또 했고, 연구 결과 중간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장애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도 6월달에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공단과 복지부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일어났을 때 이제 그때는 제한사항 1번은 아니지만 3번에 회복불과 중증 당뇨병의 중증 난치 질환과 췌장장애 인정을 해달라고 또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지만 그래도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이때는 3당이 개혁신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3개 당하고 저희 우리 당뇨병 연합체들이, 당뇨병 학회를 비롯한 연합체들이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아당뇨의 날이 이제 그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날인가 했는데 그때 차관이 와서 건강책 과장도 왔고 저희 소아당뇨나 기념식에 와서 저하고 이제 같은 자리에서 하면서 췌장등 등을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해서 뭐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에 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우연히 한국소아당뇨협회 상임고문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 대통령실을 공식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그때는 공식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 공식 서한을 제출하고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부 계획을 공식 확인을 서미하여니 바뀐 정의용 장관한테 해서 곧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결정이 났죠.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2026년에 드디어 시행하게 됩니다. 7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2026년에는 끝났지만 그래도 췌장장애 원년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2월 6일 날 다 같이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도 김성래 이사장님도 오셨고 내분비학회에서 홍은경 이사장도 오셨고 다 같이 지지하면서 저희가 국회 소회의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발표되거나 그래서 이제 지금 자문위원으로 그 국민영웅공단과 복지부 자문위원으로 김대중 교수님, 김수경 교수님, 그 다음에 김재영 교수님, 홍영희 교수님 네 분인데 그 중에서 세 분, 김수경 교수님을 제외한 김대중 교수님, 김재영 교수님, 홍영희 교수님이 저희 연구팀이에요. 이번에 당뇨병 연합의 연구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췌장장애인협회를 이제 왜냐하면 장애인 되고 나면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한 췌장장애인협회를 설립해서 우리 일형당뇨병 환자였던 우리 대한당뇨병협회 상임 대표인 이선영 대표가 이제 회장제를 했고 거기 이제 추진위원회는 국회도 있고 뭐 김경욱 선생님이나 김대중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사도 있고 뭐 지자체 양승조 전 지사들도 있고 국회 보좌관도 있고 굉장히 거버넌스한 환자들이지만 성인된 일형 환자 중에 지금 뭐 강기택 환자라든지 우리 지유정 간호사라든지 이런 지금 리더가 돼 있는 환자들까지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췌장장애인협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하신 분들만 설명해 드리는데요. 책임연구원은 서울의대 김재현 교수님이고 연구원은 이제 중요도수로 경일대 박혜령 교수는 동아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간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제가 했고 우리 한국소아당뇨협회 이선영 상임대표도 일형당뇨병 환자고요. 김하영 교수, 이하균 교수, 김대중 교수님, 그다음 박샘내과 박석원 원장님, 오한진 교수님, 그리고 구민정 간호사 님, 그다음에 박유정 교수님, 그리고 이제 췌장장애 연구 기여자라고 연구자는 아니지만 해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전국보건교사의 강민경 총무이사님, 김영우 의원실의 강병정 비서관님, 관악FM 오늘 촬영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도움 주셨고 김경우 부원장님, 김종화 과장님, 청무수석실 나설아 행정관님, 한양의대 박정환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뭐 서미야 국회의원님, 서지선 우리 환자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환자 그 아버지인 교사, 그리고 윤건호 이사장님, 뭐 그 아까 얘기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님, 이진환 기자님, 장인성 기자님, 뭐 주현준 보좌관님, 그리고 하대관 이사님, 몽룡이 교수 이런 분들이 해서 췌장장애 연구에 함께한 20개 병원과 그다음에 의료진 및 당뇨병 센터에 도움 주셔서 이렇게까지 결과가 났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그동안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클릭하면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뭐 여기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조영민 교수님, 원종철 교수님, 김대중 교수님 비롯해서 이거를 다 관심 가지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의료진 분들, 그다음에 환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